자, 지시약과 pH. 자, 지시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시, 뭔가를 알려주는 약품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방금 뭐 배웠니? 산은 산성을 띠고 염기는 염기성을 띠잖아. 그 수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혹은 중성인지 액성이라고 하는데 그 액성을 알려주는 약이 지시약이야. 그러니까 액성에 따라서 그 약품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난 색깔이 달라지거든. 그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액성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H라는 거는 근데 이거 pH 쓸 때는 얘는 소문자고 대문자야.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하거든.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지수.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용액 또는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있게를 그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 준 게 pH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은 pH 나와 있잖아. 그지? 자, pH는 우리 책에는 1부터 14라고 돼 있죠. 그지? 1부터 14까지 이렇게 값을 갖지. 그지? 1부터 14까지 값을 가져. 그럼 이 pH라는 게 지금 너희는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어떤 용액이 있어. 그 용액 안에 예를 들어 수소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이 pH를 계산하는 거거든. 참고만 하세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계산할 일은 없어. 고1 때 로그 배워? 학원에서는 배웠는데요. 학교에서는 안 배우지. 안 나와. 뭐냐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쓴 거야. 그럼 니네 대부분 학원에서 로그는 배우긴 하잖아. 그치? 그러면 뭐냐면 요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만큼의 농도로 들어있나 여기다 농도를 쓰는 거거든. 그럼 봐. 예를 들어 pH가 7이면 우리가 중성이라 그래. 그럼 물이야, 물. 자, 그럼 질문 하나 하자. 물에는 수소이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수소이온만큼 모두 들어있냐면 수산화이온도 같은 농도로 들어있고요. 그 양이 매우 적어.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산성이다 염기성 따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중성이라 하는 건데 수소이온이 없지는 않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pH가 7이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용액 속에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너희 알겠지만 여기서 지수가 어떻게 돼? 앞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를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중성이어도 수소이온은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졸라 조금 들어있는 거지만 들어있긴 한 거야. 맞지? 그럼 봐. 우리가 이제 7보다 작으면 그 수용액은 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7보다 크면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인 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이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다고 치자. 자, 이거 pH 지금 한 군데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6 나오지. 자, pH가 그지? 내가 요거 얘기하려고 이거 쓴 것 뿐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 나서 잊어버려도 돼. pH가 얼마 차이 나니? 1만큼 차이 나지. 근데 pH가 1만큼 차이 날 때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10배. pH가 1만큼 차이가 나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pH가 만약에 5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그렇지. 이거 20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1 차이 날 때마다 10배씩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100배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요거 얘기하려고 이거 쓴 거야.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인데 pH가 1 작아질 때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은 10배가 많은 거다. 알겠네? 그거만 얘기합시다. 그지? 그래서 더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산성,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이다. 그래서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게 이 액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깔이 다르다 이 말이야. 대표적인 지시약으로 BTB 용액이 있어. 요거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 BTB 용액은
산성에서 뭔 색? 노란색. 중성에서는 녹색,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이야. 그럼 BTB 용액은 액성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 색깔만 알면은 산성, 중성, 염기성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이 있어. 메틸오렌지. 자, 얘는 산성에서 이제 빨간색, 붉은색을 띈다고요. 근데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인 거예요. 그럼 얘는 봐봐. 산성이냐 아니냐만 알 수 있는 거지. 중성하고 염기성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은 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와 비슷하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어. 얘는 산성에다 떨어뜨리면 무색이야. 중성에서도 무색인데 염기성에서만 빨간색, 붉은색을 띠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메틸오렌지와 반대로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염기성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염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거, 마지막. 리트머스 종이가 있지, 리트머스 종이. 뭐 리트머스 용액이라는 것도 있긴 하다만, 리트머스 종이의 경우에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게 붉은색으로 변해. 아까 그 확인하는 실험에서 나왔었지?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거지. 푸른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는 건데, 거기다 염기성 떨어뜨리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시약이 되는 거고, 이런 지시약들은 용액의,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 통해서 수용액의 액성이 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야. 알겠니?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H 얘기는 아까 얘기했다만, 물론 천연 지시약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기 나와 있는 지시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애들은 지시약으로 쓸 수 있다, 이거야. 대표적인 천연 지시약이 뭐야? 양배추가 있어, 붉은 양배추. 걔는 더 세분화돼 있지. 강한 산성, 약한 산성, 중성, 양염기, 강염기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색깔만 알고 있으면 양배추 가지고 지시약처럼 써도 된다 이거지. 그제? 그런 천연 지시약 만들기도 거기 보시면 뭐 대표적인 것들 나와 있지, 그지? 그거 양배추가 액성이 모일 때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우리 주변 물질의 pH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물질들의 pH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맞지? 예를 들어서 아까 염산이 들어있는 위액은 한 강염기야, 강염기. pH가 거의 2 정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비누 같은 거는 이제 염기성이니까 8이나 9 정도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쉽게. 니네 산성비 알지? 요즘 내리는 비는 대부분 산성비라 그러지. 그럼 당연히 이 산성비는 뭘 띄어? 산성이겠지. 그러면 산성비가 아니면 산성이 아닌가? 들어본 적 없지? 자, 산성비 기준이 있어. 산성비는 pH로 따졌을 때 5.6보다 낮으면 산성비야. 그러면 산성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pH 6은 산성비가 아닌 거지. 근데 약한 산성 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두세요. 산성비는 기준이 요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니네 또 제일 이 pH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성이 강해지면 pH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산성이 강할수록 pH는 작아져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시험 볼 때 혼동해. 실수해. 산성이 강해지면 pH가 커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산성이 강해질수록 pH는 작아진다. 꼭 실수하지 않게 명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니? 잠깐 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으로 갑시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자, 그래서 이제 산과 염기를 배운 이유가 중화 반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지? 중화 반응이라는 게 뭐냐? 자, 이것도 사실은 중3 때 배운 건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결국 내가 산하고 염기를 섞는 거야. 산하고 염기를 섞으면 산성 수용액하고 염기성 수용액을 섞는 거거든? 그러면 산성 수용액엔 뭐 들어있다고?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거고, 염기성 수용액에는 수산화 이온, OH-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주면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하고 염기성 용액의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니네 선생님 산은 아까 HA라고 쓴다 그랬지. H 플러스가 들어있으면 A라는 음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 염산이면 Cl-일 거고 황산이면 SO4 거고 OH-가 들어있으면 B 플러스라는 이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를 섞으면 얘랑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만나서는 물론 그게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긴 하겠다만 그걸 염이라고 합니다. 염. 뭐가 만들어져? 염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를 섞어서 꼭 중성이 돼야 중화 반응은 아닌 거야. 무조건 물이 만들어지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염이 생겨. 그러면서 또 열이 발생해. 그 열을 뭐라 부를까? 중화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써볼게. 예를 들어서 자, 염산이야, 염산.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는 거야. 자, 원래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배우면 이 분자식이나 화학식 옆에다가 얘네들의 상태도 써주거든. 그러니까 얘가 기체냐, 고체냐, 수용액이냐를 써주는데 참고로 기체일 때는 G라고 쓰고요. 고체일 때는 솔리드 S라고 쓰고요. 액체일 때는 리퀴드 L이라고 쓰고요. 수용액은 AQ라고 써. 그러니까 거의 AQ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염산 수용액이니까 AQ 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AQ를 섞은 거야. 자, 그러면 염산 수용액이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에는 OH-가 들어있을 것이고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겠지. 얘네들을 섞었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얘하고 얘가 만나서 물이 돼. 그리고 얘하고 얘는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염이 생긴 거예요. 다만 얘는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수용액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염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질산이라고 해볼까? 질산하고 예를 들어 수산화 칼륨하고 섞는다고 치자고. 똑같이 수용액이야. 그럼 자, 여기에는 뭐 들어있어? 똑같이? 수소이온 들어있고요. 질산이온 들어있겠지, 음이온은. 여기에는 OH- 들어있을 것이고 K 플러스 들어있겠지. 그지? 그럼 이때도 섞으면 얘랑 만나서 물이 되고 얘랑 만나서는 소위 말하는 질산 칼륨이란 염이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거겠지. 자, 내가 쓰다만 이유. 그러니까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더라도 무조건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이 물이 주인공이야, 중화 반응에서는. 그럼 그 중화 반응에서 물을 만드는 요 두 이온을 뭐라 부르냐면 알자 이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중화 반응에서는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알자이온이라 불러. 그럼 나머지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만나서 염이 되는 거거든. 그 염을 만드는 애들은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 그지? 구경꾼. 얘는 수용액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산과 염기를 섞든 알자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인 거고 나머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그냥 구경꾼 이온인 거야.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산에 포함되어 있던 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냥 일반적인 양이온이 수소이온만 아니면 되고요. 음이온이 수산화이온만 아니면 이거 다 그냥 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 염인 거야. 다만 양이온이 수소이온이 아니면 되고 음이온만 수산화이온이 아니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하기에 앞서서 이 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경우, 염이 생성되는 경우 첫 번째 지금 뭐 있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염 생긴다 그랬잖아. 그지?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두 번째는 그냥 이 염은 그냥 일반적인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아까 산의 공통적인 성질에서 뭐 얘기했었지? 산성 수용액에다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지? 그때도 수소기체 말고 하나 더 생긴 거 있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할 때도 염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염산에다 집어넣으면 그제? 뭐가 생겼어?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고 맞지?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 MgCl2라는 게 생겼지. 그럼 이때 얘가 뭔 거야? 이거 마그네슘 이온하고 염화이온이 결합한 거 아니야. 이게 염이야. 이게 염이야. 알겠니? 이게 염인 거야. 그러니까 염은 굳이 여기 이렇게 쓰긴 했다면 그냥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한 거야. 음이온과 양.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이건 예를 든 거고. 저기 염이 생성되는 게 요런 경우에 염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요 염은 요 경우에 생긴 거지. 이 경우 말고도 이런 경우에도 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세 번째는 염과 염이 만났을 때. 염과 염이 만났을 때. 대표적인 거로 뭐 생각하면 되냐면 참고 니네 이 염이라고 하는 애는 있잖아. 물에 녹는 염이 있고 안 녹는 염이 있어. 물에 녹는 염은 아까 여기 썼다 지었지만 수용액 상태에 존재하는 거고 물에 녹지 않는 염은 배웠어 니네가. 두 글자로 뭐라 할까? 앙금. 그렇지. 앙금이야 앙금. 그러면 자 염과 염이 만나서 염이 생성되는 경우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생각하면 쉽다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질산 은 수용액하고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이때 AgCl이라는 염이 생기고요. NaNO3 질산 나트륨이라는 염 생긴 거야. 염 만나서 염 된 거야. 얘도 염이요, 얘도 염이요, 염이야. 다만 이때는 요 염은 앙금이기 때문에 고체니까 가라앉고요. 얘는 그냥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인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염과 염이 만날 때도 이런 염이 생길 수 있다. 그지? 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염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중화 반응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에서는 중화 반응 때 생긴 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앙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이 산하고 염기 섞을 때 얘네들이 알짜고 얘네들은 구경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경꾼은 수용액으로 존재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황산하고요. 황산 수용액하고 자 아까 안 쓴 염기인데 수산화 바륨이라는 염기가 있어. 요렇게 되거든. 자, 이 두 수용액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봐. 이 두 수용액을 섞으면 자 봐라. 여기에는 뭐 들어있어? 수소이온 들어있지? 수산화이온 들어있어. 여기에는 OH 마이너스 뭐 당연히 여기 두 개 들어있겠지. 여기도 수소가 두 개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 두 개가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륨이온 들어있겠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 생기죠. 그 다음에 뭐야? 염 생겨야지. 얘랑 만나서 염이 될 거 아니야. BaSO4라는 염이 되겠지. 근데 BaSO4가 뭐야? 앙금이에요. 얘 고체야.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냈어. 알짜이온은 누구야? 위에 거. 그럼 얘도 알짜이온이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 알짜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네가 다 알짜이온인 거야. 위에 거는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 중화 반응의 알짜이온인 거고요. 밑에 놈들은 이게 앙금이 됐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알짜이온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요. 구경꾼 이온 누구냐고 물어보면 없는 거야. 알겠니? 구경꾼 이온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알겠니? 그럼 이제 다시 중화 반응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어쨌든 중화 반응에서는 어쨌든 알자이온이 얘하고 얘잖아. 그러면 그 알자 이온들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걸 식으로 쓴 게 뭐야? 알자 이온 반응식, 이온 반응식. 물론 이제 여기에 열이 발생하겠지.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 안 쓴 거고. 자, 알자 이온 반응식 이렇게 써보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 이렇게 쓰면 돼. 무조건. 알자 이온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반응식을 보면 얘하고 얘가 1대 1로 만나서 물이 1의 비율로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 B가 반응하는 B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반응하는 B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를 혼동하면 안 되냐면 산하고 염기 섞으니까 무조건 산성과 염기성이 만났으니까 중성이 되겠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들어있는 개수를 파악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 용액에 수소이온이 5N개가 들어있다고 할게요. 응? 수소이온이 5N개 들어있다고 할게. 그런데 만약에 수산화이온은 염기성 수용액엔 수산화이온이 3N개 들어있다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개수가 같지 않더라도 반응할 때는 1대1로 반응한다 이거야. 따라서 이때 자 물은 몇 개가 생길까? 3N개가 생기고 대신에 1대1로 반응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2N개가 남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혼합용액 안에는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중화 반응은 일어났지만 혼합용액의 액성은 뭐다?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반대로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서 4N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냥 3N개라고 하자. 3N개가 들어있는데 염기성 수용액엔 수산화이온이 5N개가 들어있어. 자, 그럼 마찬가지 물은 몇 개가 생겨? 3N개가 생기고 대신에 이때는 1대1로 반응했기 때문에 얘가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혼합용액 속에 수산화이온이 2N개가 남아. 그지? 그래서 얘는 혼합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둘 다 5N개씩 들어있는 용액이라면 그럼 그때는 섞으면 이제야 요거만 하고 쉽게 요거만 듣자. 얘랑 그지? 피곤하지. 주말 이 저녁 때 그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밥을 안 먹고 있어. 밥 먹으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 그지? 자, 얘랑 같은 수가 들어있어. 게다가 1대1로 반응하잖아. 이때 물 몇 개 만들어져? 5N개 만들어져. 그럼 이때는 1대1로 반응했을 때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수소이온도 존재하지 않고 수산화이온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혼합용액의 액성이 뭐가 나와?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섞었을 때 그 혼합용액이 중성이 되면 완전히 중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뭐 되었다? 중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중화점. 아, 요때가 중화점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중화점. 자, 하나 선생님 특이한 거 얘기해 볼게. 그러면 이제 중성이 아닐 때를 얘기해 볼게. 자, 지금 여기 쓴 게 수소잖아. 맞아? 자, 만약에 얘가 염산이었어. 염산이면 수소이온이 5N개면 모두 있어야 되냐? 염화이온도 5N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에 염기성 수용액 수산화이온이 3N개라면 뭐 이게 만약에 수산화 나트륨이다 그러면 나트륨도 몇 개가 있어야 돼? 3N개가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이 3N개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혼합용액 속에 얘가 남는다 했지. 근데 얘만 있냐? 누구 있어야 돼? 얘네 둘은 구경꾼이니까 구경꾼이니까 Cl-5N개하고 Na 플러스가 3N개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맞니? 얘도 봐봐. 얘를 봐봐. 얘. H 플러스가 3N개면 염산이라 한다면 Cl-3N개가 들어있었을 거야.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한다면 OH-가 ON계면 Na 플러스도 ON계가 들어있었을 거야. 섞었어. 물이 3개 생겼어. 수산화이온 2개 남았지. 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구경꾼 이온인 얘네도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얘가 2N계에다가 Cl-3N계에 Na 플러스가 ON계가 있고. 맞지? 자, 그럼 얘는 어떨까? H 플러스 ON계면 Cl-ON계, OH-가 ON계면 Na 플러스도 ON계. 맞지? 그래서 섞어서 물이 ON계 생기면 수소이온 없지만 뭐는 있다? Cl-와 Na 플러스는 각각 ON계가 있어야지. 니네 가끔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두 용액을 섞었는데 거기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 가지수를 나타낸 거야. 잘 봐. 좀 이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면 완전히 중성이 됐을 때는 그 혼합 용액 속에 이온은 몇 종류밖에 없다? 2종류만 존재해야 된다고.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거거든? 어떤 애 산과 염기를 섞었더니 그 혼합 용액 속에 이렇게 이온이 2종류가 1대1의 비율로 들어있대. 요렇게 나와. 2종류네? 그럼 이거 뭐다? 아, 중화가 됐구나. 중화점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 알짜 이온만 따지면 그냥 저 빨간색으로 쓴 것만 하면 되는데 모든 이온을 따지라 했을 때 쌤이 지금 추가로 더 쓴 거를 그렇지. 맞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얘만 따지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내겠냐고요. 숨어있는 애들도 물어본다고. 애들이 이건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중화 반응 하니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만 생각하니까 얘네는 잘 생각을 안 해. 이제 선생님 특징이 조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목소리가 점점 커져. 그지? 나만 힘들어. 그지? 그래서 만약에 그림에 이렇게 나왔어? 중화점이구나.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용액 2용액을 섞었더니 그 혼합 용액 속에 이온이 3종류가 존재하잖아. 그럼 중화점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비율이 또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1이 되는 거지. 맞지? 아무튼 3종류가 존재한다고 하면 중화점이 아닌 거고 중화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온은 2종류만 존재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야, 이렇게 돼 있으면 3종류의 이온이 2대 1대 1로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지? 그 비율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일단은 그 비율은 둘째 치고 이렇게 나오면 3종류의 이온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섞었을 때 산성 아니면 염기성이겠구나 파악하라 이 말이지. 만약에 섞었더니 2종류만 있대? 그럼 완전히 중화된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섞었더니 산성이야. 잘 봐야 돼. 섞었더니 산성이야. 그러면 지금 그 산성 용액 안에 애들이 총 이만큼 있는 거잖아. 총 몇 개 있냐? 10개. 총 이온수가 10개지. 그럼 봐. 섞었을 때 산성이면 거기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원래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랑 어때? 에? 같네요. 같죠. 자, 봐. 섞었더니 염기성이 됐어. 그럼 그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 얼마야? 10개지. 네. 그럼 원래 염기성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하고 같다요. 알겠네? 같다요. 다시. 잘 들어. 2개를 섞었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더니 산성이 됐대. 그럼 거기 이제 총 이온수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원래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총수하고 어떻더라고?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산성하고 염기성 용액을 섞었더니 얘가 산성이 됐대. 근데 여기에 총 10개가 있대. 그럼 원래 산성 용액에는 수소이온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몇 개야? 섞었더니 산성이 됐는데 여기 총 10개가 들어있대. 그럼 원래 산성 용액 안에 1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뭐야? 수소라고. 그래서 이제 말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중성일 때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아니지. 중성일 때는 모르는 거지. 봐봐. 어차피 이거 합친 거랑 이거 합친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모르는데 중성이 아닐 때는 그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 수가 얘가 섞었을 때 산성이니까 원래 산성에 들어있는 총수하고 같다고. 얘랑 다르잖아. 오케이?
아, 무슨 말인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때 내가 했던 게 이거야 하고 알려줄 거야. 어? 중3일 땐 모른다고요. 중성이 똑같이 중소일 땐 얘랑 똑같으니까 모르지. 어차피 똑같은 게요. 이거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지?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때든 이때든 이때든. 그지?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수는 제일 작은 거. 그렇지. 적게 들어있는 거랑 같은 수만큼의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게 중성이 되든 산성이 되든 염기성이 되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 수는 만약에 그 수가 다르다면 더 적게 들어있는 수만큼 물 분자 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니? 더 적게 들어있는 수만큼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 꼭 또 기억. 나중에 이게 문제 풀 때 다 써먹어야 돼.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 100% 공감은 안 돼도 여기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란 말이야. 언젠가는 꺼내서 써먹을 때가 있다고요. 언젠가 꺼내서 써먹을 때가 있어. 그지?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꾸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어. 자꾸 딴짓해가지고 딴 얘기하다가 자꾸 까먹어. 일단은 이렇게 된다. 그지? 이거 꼭 기억해둬.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중성이 되는 거 아니다. 아! 까먹었던 거 생각났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개수만 얘기했지. 특히 이제 완전히 중화될 때 중화점에서는 무조건 뭐하고 뭐가 같아? 들어있는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무조건 같은 거지. 그지? 개수가 같다 그랬어.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안 했지. 이해됐어? 봐라. 요거 적었다고 치고 지울게.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개수만 5개 그러니까 같은 수가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부피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은 10ml인데 5개가 들어있을 수 있어.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치면 수산화 나트륨은 5개가 들어있긴 한데 걔가 20ml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수용액의 부피, 그러니까 즉 부피 안에 들어있는 수니까 농도는 다르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만 같으면 섞었을 때 뭐가 된다? 중성이 된다. 그러면 부피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부피는 나중에 따지라는 거야. 그 뒤에 가서 예를 들어줄 거거든. 부피는 나중에 따져. 왜냐면 그 이제 부피하고는 관계 있는 건 농도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가 똑같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부피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부피가 얼마인지를 보면 이제 나중에 농도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언제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산성 용액 보면 여기 수소이온이 10개 들어있구만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섞어봐야 그래서 중화점이 돼봐야 같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화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지? 그 중화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할게. 알겠지? 잠 좀 깨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